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목주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주름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목주름의 유형과 그 다음에 이제 시술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주름의 유형은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목의 세로주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의 가로주름. 그리고 세 번째는 목의 처짐. 그리고 네 번째는 불분명한 턱선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칠면조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도 여기가 칠면조처럼 불룩하게 내려오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졌을 때 딱 이렇게 목에 밴드가 지는 목 근육 밴드. 요 6가지의 유형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목주름에는 사실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자신의 증상에 맞는 수술 혹은 시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자,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까요? 목의 가로주름은 보통 20대 후반부터 흔하게 나타나는 주름입니다. 그리고 필러를 통해서 주름을 채우는 시술이 요즘 굉장히 많죠. 보통은 저 같은 경우도 필러를 채워서 같이 하거나 혹은 필러와 목 쪽의 탄력 레이저를 같이 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선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방식은 이제 볼륨만 채울 뿐이기 때문에 늘어진 탄력을 되돌리는 데는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탄력 레이저가 같이 들어갈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늘어진 피부가 좀 과도할 경우에는 그건 이제 수술로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목의 세로주름입니다. 자, 이 그림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정을 줬을 때 이렇게 세로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거, 우리가 이게 세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의 세로주름은 왜 생기느냐? 한 가지예요. 목의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 처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움직이는 속도를 이 피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더 얇게 이렇게 세로주름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목의 피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목 거상술과 같은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목의 처짐입니다. 근데 이제 목의 처짐이 이게 칠면조턱과 또 약간 연관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목의 처짐은 노화로 인해서 턱과 목 주위 피부가 늘어나요. 그러면 피부가 많이 남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늘어진 피부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턱선을 좀 불분명하게 하고 조울을 좀 더 보이게 하면서 이제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처짐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노화로 인해서 턱과 목 주위의 피부가 늘어나서 피부가 많이 남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과 목의 피부가 남아서 목과 이 근육의 피부가 목과 목 주위의 피부가 턱과 이게 늘어나면서 이제 남는 피부, 이게 좀 다른 거고요. 네 번째는 불분명한 턱선이죠. 보면 목과 턱 주위 피부가 늘어져서 목의 경계가 좀 불분명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이게 칠면조턱이죠. 이거는 젊은 나이대 분들도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턱 밑 피부가 처지고 턱 밑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칠면조턱은 이 전체적인 턱 라인이 아니라 이 앞턱의 바로 아래쪽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쪽에 지방과 근육이 이렇게 처지듯이 불룩하게 앞으로 칠면조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고, 사실 칠면조턱이라고 해야 하는 이 부분은 이제 턱의 앞턱의 발달 유무와도 굉장히 관련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렇긴 한데요. 저도 이제 앞턱이 발달이 좀 덜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의 피부가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거나 했을 때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도 이중턱이 빨리빨리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칠면조 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목 근육 밴드입니다. 그래서 넓은 목 근육이 처지면서 이렇게 두 줄로 쫙 가게 보이는 분들이 꽤 있죠. 이게 두 개의 띠가 생기는 목 근육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과 실수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냐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수술적인 방법은 목을 거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얼굴에 그 이제 귀 앞쪽부터 시작해서 목 쪽을 통해서 피부를 절개해서 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주름, 세로주름, 그 다음에 목 처짐, 불분명한 턱선, 이 부분을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목 거상 수술은 목의 가로주름 그리고 세로주름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턱선의 교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귀 뒷부분을 절개해서 흉터 노출을 최소화해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목고상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안면거상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이 목 부분 쪽에 턱 라인이나 여기 처진 부분을 좀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목고상 수술을 진행을 하시고, 나는 이제 중안면이나 전체적으로 얼굴이 처진 부분을 같이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전체적인 안면거상을 같이 시행을 하시는 거죠. 자, 수술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마취 방법은 보통 수면 마취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원하시는 경우에는 부분 마취로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일 퇴원 가능하고요. 실밥이 이제 이 부분을 절개해서 하기 때문에 실밥을 보통 7일에서 10일 사이에 실밥을 제거하고, 내원 치료는 보통 1회에서 3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 기간은 약 일주일, 실밥을 제거하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리프팅입니다. 자, 엘라스틱 꿈이나 혹은 뭐 실루엣 같은 이 실리프팅은 보통 어떤 부분을 개선을 많이 시키냐면 턱의 바로 아래쪽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나이가 들면서 처진 분들이 아니라 이 측면주턱이나 이중턱 고민이신 분들은 젊은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게 다 처져서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에 피부가 남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는 피부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실리프팅 방법이고, 보통은 엘라스틱 꿈이나 혹은 이제 실루엣 같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턱 밑을 절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밴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턱 밑에 이렇게 밴드가 있을 때는 턱 밑에 피부를 절개해서 이 밴드를 서로 묶어주는 수술을 해서요. 왜냐면 이 밴드는 기본적으로 이 근육이 또 드러나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목 근육을 묶어주면서 상대적으로 밴드가 덜 보이게 하는 현상을 개선시켜 줍니다. 자, 이 환자분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턱 라인이 처지면서 피부와 근육이 어때요? 처져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해 보이면서 처진 인상이 되는 거고, 이분이 이제 목 거상 수술을 시행하셨던 분이고, 오른쪽이 이제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턱 라인을 회복하면서 목의 주름을 당겨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흉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귀 앞쪽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흉터가 된다. 그래서 이 흉터는 사실은 한 2, 3개월까지는 조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화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식법을 풀고 일주일부터 화장을 하시는 데는 큰 상관은 없지만 흉터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잘 상의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면은 전체적인 턱 라인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앞쪽에 그 세로주름, 가로주름 이 부분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분도 볼까요? 왼쪽 사진이 이제 수술 전의 사진이고 오른쪽이 수술 후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자, 이제 가로주름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처지는 주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름을 이렇게 당겨줌으로써 주름을 훨씬 덜하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턱 라인도 훨씬 깔끔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거 상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붓기나 이런 것 때문에 한 열흘 정도의 다운타임은 있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로주름, 세로주름, 그 다음에 턱 라인의 불분명한 턱 밑 처짐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엘라스틱 시술 방법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구멍을 내서 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을 쫙 이렇게 당겨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앞턱 쪽과 그 다음에 옆쪽에 처진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고, 물론 유지 기간은 저는 한 4년에서 5년 이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당겨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 영구히 얘가 당겨지고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 실이 들어간 위치로 해서 자연 유착도 일어나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보통 저희가 유지 기간은 4년에서 5년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또 살이 많이 찐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엘라스틱 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왼쪽이 이제 시술 전, 그다음에 오른쪽이 시술 후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늘어졌던 턱선 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개선된 게 보이실 거고요. 턱 라인만 개선돼도 우리가 얼굴형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은 목근육 성형술인데요. 목근육은 아까 이렇게 띠가 지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술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고요. 마찬가지 당일 퇴원 가능하면서 실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실밥을 제거합니다. 자, 그래서 수술 전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목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두 개의 밴드가 생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턱 밑 부분을 절개해서 이 목근육을 서로 가운데로 모아주면 봉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목근육이 밴드나 이런 부분들이 모아지는 효과로 인해서 어떻죠?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근육 성형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수술은요, 젊은 나이대 분들보다는 이제 막 50대, 60대가 지나면서 목근육의 자체가 이제 늘어질 때, 목근육이 늘어질 때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방법을 하셨던 분이고요. 보면 이제 두 개의 띠로 쫙 근육이 나눠지면서 밴드가 지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수술적으로 근육을 모아주면서 수술을 시행하셨던 분이고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밴드도 훨씬 개선이 되고 목 자체도 훨씬 깔끔한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목주름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사실 나한테 어떤 시술이냐 수술이 가장 맞느냐라는 거는 전문의 선생님과 정확하게 상의를 해서 나의 상태에 맞게 수술 혹은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